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이고요. 부가가치세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법상 과세 기간이란 과세 표준 및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 기간을 말한다. 이건 맞아요. 단위 기간.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는 1년을 2번 나누어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건 원칙상 맞습니다. 선생님, 3개월마다 한 번씩 아니에요? 원칙상은 1년에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이란다. 맞죠?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1기와 2기에 대하여 각각 신고 납부하므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선 숨은 함정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인은 2번인 건 맞는데요. 간이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법인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은 맞지만 왜냐면은 사업자마다 이 납부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2년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신고 금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1기 예정 기간이고요. 자, 보면은 자, 1월 7일 거는 세운계산서 발행 매출액 과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과세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매출액 이거는 영세죠. 세액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 매출액 요거는 수출이죠. 근데 영세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없어요. 그럼 과세 표준은 다 더해주면 돼요. 6천만원, 9천만원, 1천만원에서 1억. 매출 세액만 다르죠. 얼마냐면은 6천만원에 10%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에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면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역진성 완화죠. 그래서 면세 제도 두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고소득층에 대한 10%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10%는 체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면세 적용 단계 및 그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완전 면세제도다. 아니에요. 얘는 부분 면세제도. 또는 이제 완전한 면세가 아니니까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영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완전 면세제도는. 그래서 요거는 부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번.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당시만 틀려요. 이거 계산서예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있다라고 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내용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할 수 있다. 그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요, 면세 포기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기기장치 판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기장치는 1월 15일에 할부로 판매했으며 총 할부 대금 6천만 원은 1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회수하기로 하였다입니다. 자, 할부로 이제 판매했다는 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기준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22년도 1월 15일부터 23년도 4월 15일까지 이 부가가치세는 장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어떻게 돼요? 각 부문을 받기로 할 때죠. 그러니까 1기는 1기 때 이제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기 예정이니까 이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4에서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요거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1기 예정, 1기 확정,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1,000만원씩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부문으로 받기로 한 때니까 1기 예정 안에 있는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자, 다음 중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과세 표준 금액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단기 할부, 그러니까 1월 7일 거고요. 매월 100만원씩 회수하는 조건이다. 1,000만원입니다. 이 몇 개월이에요? 1월 달부터 매월 100만원이면 10개월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28일 장기 할부 판매죠. 이거는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니까 1기 예정 때 100만원씩 가면은 1월달 100만원, 2월달 100만원, 그 다음에 3월달 100만원,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외상 판매 6개월 이후에 대가를 지급했다. 이건 인도 기준이죠. 3천만원 넣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월 1일 거 완성도 기준 공급 3월에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한 달간 공급 진행률이 20%래요. 그러니까 진행률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요. 2천만원에 20%니까 400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자면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3,40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00만원. 단기 할부 판매는 과세표준 다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7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다음 채권은 2022년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회사 3일에 2022년도 제2기 확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대손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봅시다. 2021년 1월 23일 주식회사 용산에 5,5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용산이 2022년도 10월 8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대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시 3일의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죠.
파산인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큼 대손세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21년도 3월 13일 한강에 880만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수표가 2022년도 4월 5일에 부도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부도의 사유로 10월 14일에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대손 처리한 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손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대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손 발생이 이제 2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기 때는 적용 못 받고요. 부도죠. 부도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6개월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1기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달라야 돼요. 부도는 사회가 부도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기간이 안 돼서 적용 못 받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손 공제 가능한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조기 환급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설비를 이제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수출로 해당하는 재화인 경우에 영세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1번 골프용품 수출업체 맞죠? 조기 환급. 2번 외국 자동차 수입업자. 수입은 이제 과세이기도 하고요. 수입이면서 설비 자체가 지금 외국 자동차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인데 과세이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승용이라고 했을 때는 또 바뀌어요. 또 불공으로. 근데 만약에 화물이라든지 승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 자동차 수입 업체니까 요거는 그냥 승용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화물 승합 등은 과세가 돼요. 그래서 2번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승용이기 때문에 불공 처리되니까 그런 거고요. 차량 운반구는 원래 조기 환급돼요. 그 다음에 3번 제조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하여 취득한 경우 설비죠. 그래서 조기 환급되죠. 그 다음에 4번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객 이행 중인 회사.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조기 환급 사유 중에 있어요. 사실 사유 중엔 있고 근데 이 문제가 나올 줄은 또 몰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맞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불성시라고 납부불성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영세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걸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개업 후에 대한 설명이고요. 개업 전은 언제든지 해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출의 입장에서는 부실기재는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요. 매입의 입장에서는요. 아예 불공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경우 세금 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N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니까 면세사업자인 경우를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그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는 뭐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뭐 고유번호 뭐 기재한다. 이거는 뭐 맞죠. 원래 면세사업자가 본래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 의한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작성 연월일에는 세금계산서 실제 작성하는 일자가 아닌 대금결제 이렇게 기입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판매한 날, 그러니까 공급한 날로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제품을 판매하고 총 55,000원을 수령하였다면 공급가액은 5만원으로 기재한다. 그렇죠. 나누기 1.1 하면은 공급가액이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제품을 판매하고 총 55,000원을 수령하였다면 세액에는 5,000원을 기재한답니다. 맞죠. 세액은 5,000원. 공급가액이 5만원이니까 세액은 10%인 5,000원을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자, 세무에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수정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는 당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맞죠? 발급을 해야 잘못했으니 수정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정 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수정 발행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정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명칭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우리 종이는 원래 이제 수정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위에 칸에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표기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세는 부가가치세고요. 면세는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이기 때문에 수정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삭제는 못 하거든요. 전자발행에 삭제 못 하니까 아예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아예 새로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놔두는 게 아니고 면세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세 쪽에서 새로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해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풀이 해설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풀이 해설이 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100%다 정확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항상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대한 제가 쉽게 풀이를 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에서 이제 의도한 바가 좀 다르게 좀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이제 9월 달은 회관리 1급에서 이제 세 번째로 업로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회관리 1급은 본래 당초 목표했던 기한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끝내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2023년 그 다음에 이후 2024년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풀이 해설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많이 이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12월 달에 한번 풀이 해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풀이 해설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도하는 바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 해설은 늘 한결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회의관리 1급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